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이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받아서 뽑습니다. 말이 되냐는 반발과 이래야 제2의 홍명보가 없다는 옹호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지원자로 전북에서 우승을 만든 거스포엣이 이미 손을 들었습니다. 사상 최초의 A 대표팀 감독 공개 채용. 무엇이 논란이고 누가 뛰어들었으며 팬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7월 30일 남자 A 대표팀 임시 감독 공개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서류 접수 마감은 8월 9일 오후 5시입니다. 대한체육회 규정상 10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지킨 일정입니다. 핵심은 사상 최초라는 점입니다. 협회는 이미 U20 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공채로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A 대표팀 사령탑을 공개 채용으로 뽑는 것은 남녀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식도 독특합니다. 지원자는 감독 혼자가 아니라 사단을 하나로 묶어서 지원해야 합니다. 코치와 골키퍼 코치, 피지컬 코치, 분석관 등 최소 5명에서 최대 7명 규모입니다. 그리고 한번 짠 사단은 지원한 뒤에 바꿀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에는 자격증과 이력서, 자기소개서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선수 선발과 전술 운영 계획을 담은 대표팀 운영 계획서까지 내야 합니다. 자격 요건도 명시됐습니다. 국내 감독은 FC P급 자격과 전문 스포츠 지도사 2급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감독은 피파 산하 대륙연맹의 최고 등급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협회는 서류와 면접을 거쳐 8월 안에 선임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9월 21일 시작되는 A매치 일정에 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논란이 터졌습니다. 공채를 도입한 배경은 분명합니다. 2024년 홍명보 감독 선임 당시 제대로 된 면접도 없이 특정 인물을 낙점했다는 공정성 논란이 컸습니다. 그 반작용으로 대한체육회는 올해 2월 국가대표 감독을 공개 채용으로 뽑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축구협회가 그 원칙을 A 대표팀에 처음 적용한 것입니다. 제2의 홍명보는 없다는 명분입니다. 반대편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국가대표팀 감독에게 이력서를 받아 순위를 매기는 방식은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명장을 모셔와도 모자랄 판에 감독에게 지원서를 쓰라는 게 맞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동안 쌓인 협회 행정에 대한 불신까지 겹쳤습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현실성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회조차 공채에 대한 우려와 의견이 있는 만큼 장단점을 취합하겠다며 논란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이 논란의 한가운데로 가장 먼저 뛰어든 인물이 거스포엣입니다. 우루과이 출신으로 브라이턴과 선덜랜드, 레알 베티스, 보르도를 거쳤습니다. 그리스 대표팀 감독도 지냈습니다. 그리고 전북 현대를 맡아 2025년 K리그1과 코리아컵을 동시에 들어올렸습니다. 단 한 시즌 만의 성과였습니다. 그는 임시 감독이라도 좋다며 한국 대표팀에 거듭 구애했습니다. 단독 인터뷰에서는 지금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유일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전북에서 보낸 1년은 지도자 인생을 통틀어 가장 행복한 한 해였다고도 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대표팀을 돕고 싶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월드컵 이후 한국 축구에 필요한 것으로는 3가지를 꼽았습니다. 팬들의 신뢰 회복, 위닝 멘털리티, 그리고 선수 잠재력의 극대화입니다. 선수들에 대해서는 기술과 의욕은 뛰어나지만 공격을 마무리하는 능력이 더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짚어둘 부분도 있습니다. 포엣은 올해 4월 사우디 알 칼리지를 맡았지만 7경기 만에 결별했습니다. 지난해 홍명보 감독 선임 전에도 후보군에 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맞은편에는 파울로 벤투가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을 이끌며 카타르 월드컵 16강을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12년 만이자 사상 2번째 원정 16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현재 핵심들과 이미 손발을 맞춰봤습니다. 벤투 역시 복귀 의사를 협회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지인을 통한 관심 표명 수준이고 공식 지원은 아직입니다. 강점은 적응 기간 없이 곧바로 가동할 수 있는 즉시 전력이라는 점입니다. 약점은 이미 마무리된 인연을 다시 꺼내는 것이 개혁과 맞느냐는 회귀 논란입니다. 또 하나의 이름은 에르베 르나르입니다. 58세로 사우디를 비롯한 아시아에서 규율과 조직력으로 성과를 낸 경험이 강점입니다. 프랑스 언론의 단독 보도로 한국행 후보에 다시 올랐습니다. 그런데 직전 성적이 발목을 잡습니다. 르나르는 이번 월드컵에서 튀니지를 이끌었지만 2경기 전패로 탈락했습니다.
일본에는 0대4로 무너졌고 2경기에서 9골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부임 18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여기에 남아공과 세네갈, 알제리까지 그를 원해 경쟁도 붙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시간입니다. 이번 공채로 뽑히는 건 어디까지나 11월까지의 임시 감독입니다. 임시 체제로 9월부터 11월까지 6경기를 치릅니다. 10월 상대는 베네수엘라와 우즈베키스탄으로 확정됐습니다. 정작 내년 1월 아시안컵을 이끌 정식 사령탑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큰 대회를 앞두고 임시와 정식이 나뉘는 구조 자체가 파행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팬 여론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먼저 공채 방식을 향한 반응은 답답함이 큽니다. 임시 감독 타령만 하지 말고 아시안컵을 대비하려면 그냥 지금 정식으로 결단하라는 목소리가 대표적입니다. 절차는 이해하지만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포엣을 향한 반응은 뜨겁고 우호적입니다. 지금 선수단이면 16강 이상도 충분한데 선수를 제대로 쓰는 감독이 필요하다는 기대가 큽니다. 정부와 혁신위가 협회 개혁에 나선 지금이야말로 외압 없이 지원받을 기회라는 의견도 이어집니다. 너무 적극적이라 오히려 좀 무섭다는 반농담도 나옵니다. 벤투를 향해서는 안정감에 대한 기대와 결국 과거로 회귀냐는 피로감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팬들을 관통하는 정서는 하나로 모입니다. 손흥민을 대표팀에서 볼 수 있는 건 이번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8월 9일 서류 마감, 그리고 8월 안에 임시 감독 선임입니다. 그 위에서 정식 감독과 회장 선거라는 더 큰 결정이 잇따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방식이 공채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개혁의 명분과 현실의 속도 사이에서 협회가 제대로 된 사령탑을 세울 수 있느냐입니다. 인력서로 뽑는 국가대표 감독, 여러분은 찬성이십니까? 반대이십니까? 그리고 포엣과 벤투, 르나르 중 누구를 원하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손흥민 세대의 마지막 도전을 누가 이끌지 결정의 순간까지 계속 짚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